피라미드 건설의 비밀 인류 최대의 수수께끼. 인트로 약 1200자.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지나간 자리, 4500년이란 세월을 견뎌온 거대한 구조물이 우뚝 서 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 높이 146m, 밑변 230m의 이 거대한 석조 건축물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230만 개의 거대한 석블록으로 이루어진 이 건축물 앞에 서면 누구든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낸 것일까? 현대의 첨단 크레인과 정밀 기계를 동원해도 쉽지 않을 이런 건축물을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완성했을까? 이 거대한 돌덩어리들은 어떻게 정확한 위치에 놓여진 것일까? 석블록 사이의 틈은 칼날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정밀하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수수께끼 속으로 들어가 보겠다. 과연 피라미드는 어떻게 건설되었을까?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파트 1 고대 이집트와 피라미드의 의미 약 1200자. 안녕하세요. 피라미드를 단순히 파라오의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피라미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피라미드는 지상과 천상을 잇는 신성한 달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 호루스의 화신이자 죽어서는 오시리스가 되는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따라서 피라미드는 단순한 매장 시설이 아니라 파라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신들과 하나 되는 신성한 변화의 공간이었습니다. 피라미드의 형태 자체도 태양신 라의 상징인 벤벤석을 본뜬 것입니다.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파라오도 피라미드를 통해 영원한 부활을 이룬다고 믿었죠. 이런 신앙 때문에 고대 이집트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피라미드 건설에 쏟아부었습니다. 수만 명의 인력과 수십 년의 건설 기간, 그리고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 하나의 건축물에 집중된 것이죠. 피라미드는 그저 무덤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문명 전체의 세계관과 신앙이 집약된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파트 2 건축 자재와 규모 상상을 초월한 프로젝트 약 1200자. 안녕하세요. 기자 대피라미드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시나요? 이 피라미드에는 총 230만 개의 석블록이 사용되었습니다. 각 블록의 평균 무게는 2.5톤, 무거운 것은 70톤에 달합니다. 현대의 소형 승용차 한 대가 약 1.5톤인 걸 생각해보세요. 가장 가벼운 블록도 승용차보다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돌들의 출처입니다. 대부분의 석회암은 기자 남쪽 8km 떨어진 채석장에서 가져왔고, 내부 방을 덮는 화강암은 아스완에서 무려 900km를 운반해온 것입니다. 4500년 전 바퀴조차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말이죠. 그런데 더욱 경이로운 건 그 정밀도입니다. 석블록들 사이의 틈은 0.5mm도 안 됩니다. 종이장 한 장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맞물려 있어요. 현대의 정밀 가공 기술로도 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전체 피라미드의 오차는 2cm 이내로, 이는 현대 건축 기준으로도 놀라운 정확도입니다. 과연 고대인들은 어떤 도구와 기술로 이런 정밀한 작업을 해낸 것일까요? 해시태그 파트 3 건설 방법 가설 1 경사로 이론 약 1200자. 안녕하세요. 피라미드 건설 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이 바로 경사로설입니다. 이 이론은 피라미드 주변에 거대한 경사로를 쌓아서 석블록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피라미드 높이가 146m니까 적당한 경사각을 유지하려면 경사로 길이가 몇 킬로미터는 되어야 합니다. 경사가 너무 가파르면 무거운 석블록을 끌어올리기 어렵고, 너무 완만하면 경사로가 피라미드보다 더 거대해집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경사로에 필요한 흙과 돌의 양이 피라미드 자체보다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경사로를 만드는 게 더 큰 프로젝트가 되는 셈이죠. 또 다른 문제는 경사로를 어디에 지었느냐입니다. 피라미드 한쪽 면에만 지었다면 다른 면 작업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면 모두에 경사로를 지었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다가 피라미드 완공 후 이 거대한 경사로를 모두 제거했다는 증거도 명확하지 않아요. 경사로설은 논리적으로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너무 많은 이론입니다.
파트 4 건설 방법 가설 2 내부 나선형 통로설 약 1200자. 안녕하세요. 2007년 프랑스 건축가 장피에르 우단이 제시한 혁신적인 이론을 소개할게요. 바로 내부 나선형 경사로설입니다. 이 이론은 피라미드 외부가 아닌 내부에 숨겨진 나선형 통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달팽이 껍질처럼 피라미드 내부를 돌아가며 올라가는 경사로를 통해 석블록을 운반했다는 거죠. 이 이론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외부 경사로가 필요 없으니까 규모의 문제도 해결되고 완공 후 경사로를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우단은 적외선 열화상 촬영을 통해 피라미드 내부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내부에 빈 공간이나 다른 재질의 통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죠. 또한 피라미드 모서리 부분에서 발견된 미세한 굴곡들도 이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피라미드 내부를 직접 조사하기 어렵고 구조물 손상 위험 때문에 대규모 발굴도 제한적입니다. 최근 우주선 입자를 이용한 비파괴 조사법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나선형 통로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파트 5 초고대 기술설 외계인의 흔적 약 1200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이론을 다뤄볼게요. 바로 초고대 기술설 일명 외계인 개입설입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건설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근거를 살펴볼까요? 첫째, 70톤짜리 화강암 블록을 146m 높이까지 올리는 것은 현대 기술로도 쉽지 않습니다. 둘째, 피라미드는 오리온 자리와 정확히 정렬되어 있어요. 이는 고도의 천문학적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죠. 셋째, 전 세계 여러 고대 문명에서 피라미드 형태의 건축물이 발견되는데 이들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공통된 설계도를 제공한 것 같다는 거죠. 넷째, 고대 이집트 벽화에는 현대의 전구나 헬리콥터처럼 보이는 그림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해석에는 반박도 많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수학적, 천문학적 지식이 우리 생각보다 높았을 수 있고 벽화의 기이한 모습들은 상형 문자가 겹쳐서 생긴 우연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피라미드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게 인간만의 작품일까요? 파트 6 과학적 해석 천문학과 수학의 결정체 약 1200자. 안녕하세요. 이제 좀 더 과학적인 관점에서 피라미드를 살펴볼게요. 현대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놀라운 수학적, 천문학적 능력에 주목합니다. 먼저 피라미드의 정렬 상태를 보세요. 기자 대피라미드의 기단은 동서남북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오차는 단 3분의 1도에 불과해요. 이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한 정밀한 천문 관측 없이는 불가능한 정확도입니다. 피라미드의 각도도 놀랍습니다. 51도 52분의 경사각은 단순히 미관상 결정된 게 아니라 황금 비율과 원주율을 내포하고 있어요. 피라미드의 높이와 둘레의 비율은 지구의 반지름과 둘레의 비율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지구의 크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또한 피라미드 내부의 방들은 특정 별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의 방에서 뻗은 통로는 오리온 자리를, 여왕의 방 통로는 용 자리를 가리킵니다. 이는 파라오의 영혼이 별로 향한다는 고대 이집트의 내세관을 반영한 것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단순히 미신에 의존한 게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관측 데이터와 수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피라미드를 설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과학사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파트 7 현대 기술로 본 피라미드 건설법 약 1200자.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현대 기술과 고고학적 발견들을 바탕으로 피라미드 건설 과정을 재구성해 볼까요? 최근 연구들이 제시하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석재 채취부터 시작해요. 기자 근처 채석장에서 구리도구와 나무 쐐기를 이용해 석회암을 떼어냈습니다. 나무 쐐기를 돌틈에 받고 물을 부어 팽창시키면 깔끔하게 분리됩니다. 운반은 썰매와 굴림대를 조합해서 했어요. 나일강 범람기에는 강물을 이용한 뗏목 운송도 가능했고요. 실제로 피라미드 근처에서 항구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 수직 운반은 여러 방법을 조합했을 거예요.
초기에는 외부 경사로, 중반부터는 지그재그 형태의 측면 경사로, 그리고 정상 부근에서는 레버와 도르래를 이용한 들어올리기 방식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라운 건 작업자들의 조직력이에요. 최근 발굴된 작업자 마을에서는 체계적인 분업과 관리 시스템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석공, 운반꾼, 요리사, 의료진까지 완벽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정당한 임금을 받는 전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초자연적 힘이 아닌 인간의 지혜와 조직력, 그리고 끈기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파트 8 에필로그 미스터리가 던지는 메시지 약 1200자.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피라미드 건설의 다양한 가설들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피라미드는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하지만 그 수수께끼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 인간의 잠재력은 우리 상상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4500년 전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지능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도구와 환경이 달랐을 뿐입니다. 둘째, 집단의 힘은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피라미드는 한 명의 천재가 만든 게 아니라 수만 명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결과물입니다. 셋째, 인류는 언제나 불가능에 도전해왔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젝트를 실제로 완성시켰거든요. 마지막으로 미지의 영역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새로운 의문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피라미드가 주는 이런 교훈들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깊어요. 기후변화, 우주 탐사, AI 개발 등 현대의 거대한 도전들도 결국은 인류가 함께 풀어가야 할 피라미드 같은 과제들이니까요. 피라미드의 진정한 비밀은 건설 방법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인간의 의지와 협력 정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너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역사 미스터리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